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시편 마음의 나침반. 월요일 아침 정아는 학교 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지난 주말 무당 김신녀를 만난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불교의 무아 사상, 무속의 영혼관, 과학적 사고방식. 너무 많은 관점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뭐가 옳은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학교에 도착해서도 정아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국어 시간에는 논어를 배웠는데 공자의 인사상이 나왔다. 사회 시간에는 인권과 평등에 대해 배웠고 과학 시간에는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다가왔다. 정아야, 요즘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응, 좀 복잡해. 뭐가? 정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너무 많은 철학과 종교, 사상들을 접하다 보니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민지도 끼어들었다. 나도 그래. 집에서는 효도하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친구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헷갈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른들마다 하는 말이 다르잖아. 뭘 믿어야 할지. 준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만 믿는 거지. 하지만 준호야, 정아가 말했다. 도덕이나 윤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남을 도와주는 게 옳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게.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하교 후 정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태어사에 돌아왔다. 수보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정아야,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니? 정아가 오늘 하루 종일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너무 많은 가치관과 철학들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수보리가 빨래를 다 널고 정아 옆에 앉았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정아야, 혹시 나침반을 써본 적 있니? 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하지만 실제로 가야 할 방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서쪽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남쪽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정아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이름이 궁금해져서 물었다. 수보리 스님, 나침반은 이름이 왜 나침반이지요?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아, 좋은 질문이네. 나는 벌려놓는다는 뜻이야. 단순하게 북쪽을 가리킨다는 뜻이 아니지? 어머, 정말이네요. 왜 그런 글자가 있는 거죠? 나침반은 나경에서 나온 말이야.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적어 놓을 테니까 알려줄게. 나는 포라만상에서 왔고 경은 경륜천지에서 온 거야. 정아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전해졌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쪽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놀라워요. 수보리는 정아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서 더 긴 설명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리와 철학도 그와 같아. 절대적인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원칙들은 있어. 어떤 원칙들이요? 그걸 설명해 주려면 동서양의 윤리 철학을 비교해 봐야겠구나. 수보리가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서양에서는 독일의 칸트라는 철학자가 정엄명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 정엄명령이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야.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예를 들면요.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정아가 생각해 보았다. 그럼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거짓말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지. 아, 그럼 내 행동을 모든 사람이 따라해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칸트는 또 다른 원칙도 제시했어.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절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야. 이때 효산 스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정아가 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서 칸트의 윤리학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동양의 윤리도 말씀해드려야겠군요. 효산 스님이 자리에 앉으셨다. 불교에서는 계율이라는 것이 있단다. 5개라고 해서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지. 어떤 건가요? 첫째,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말라. 둘째, 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 셋째, 불싸움 잘못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 칸트의 정엄 명령과 비슷하네요. 그렇지? 하지만 불교의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 거야. 수보리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예를 들어 불살생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적극적인 의미야. 그럼 칸트와 불교의 차이는 뭐예요? 칸트는 주로 이성을 중시했고 불교는 자비심을 중시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또 다른 접근을 했단다. 공자는 인을 강조했지. 인이 뭐예요? 사랑, 인자함, 측은지심.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럼 공자도 칸트와 비슷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 공자는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거든. 정아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도 칸트의 정엄 명령과 비슷해요. 맞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훌륭한 철학자들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 수보리가 계속 설명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 그는 덕윤리를 주장했지. 덕윤리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거야. 용기, 정의, 절제, 지혜 같은 덕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지. 그럼 행동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할 거라고 본 거야.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우리 동양 사상과 통해.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 모두 이상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거거든. 정아가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럼 결국 동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비슷한 건가요? 핵심은 같아. 수보리가 답했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지.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해요? 좋은 질문이구나. 그때는 여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효산 스님이 예를 들어주셨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칸트의 원칙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우정의 원칙도 있잖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 어떤 선택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완벽한 정답은 없는 건가요?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좋은 답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 정아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철학들을 버릴 필요는 없는 거네요? 물론이야.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 어떻게요?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예를 들어 불교의 자비심, 유교의 인덕, 칸트의 보편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더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수보리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스님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걸 봤을 때라든지. 수보리가 생각해 보더니 답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첫째, 칸트의 원칙 모든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시험의 의미가 없어질 거야. 둘째, 불교의 자비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야 해. 셋째,
유교의 인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도 고려해야 해. 넷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되 지혜롭게 접근해야 해.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친구에게 직접 말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네요. 좋은 판단이야. 하지만 방법도 중요해.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지.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정아야, 결국 윤리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마음으로요? 그래.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거야.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지. 네,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정아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오늘 얘기한 윤리 문제 말인데. 응?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철학자들이 제시한 원칙들을 참고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원칙들? 정아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우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거네. 부족하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 같아. 과학은 사실을 밝혀내는 거고,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고.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정아야, 고마워. 나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좀 정리가 돼.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일기에 정아는 썼다. 오늘 윤리 철학에 대해 배우면서 마음의 나침반을 얻은 기분이다. 그리고 나침반에 나도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올바른 길로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이해되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원칙들. 1. 칸트의 정업 명령 보편화 가능성, 인간 존중. 2. 불교의 계율 자비심에서 나온 실천 원칙. 3. 유교의 인타인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4.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좋은 성품 기르기.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이런 원칙들을 참고해서 상황마다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 원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아는 이제 그 별들처럼 자신만의 윤리적 나침반을 가지게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줄 것이다.